지금부터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스포츠맨십이라는 거고요. 이 스포츠맨십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면 스포츠 윤리학의 공부가 쉽게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스포츠맨십을 가져야만 해. 아니면 저 선수가 지금 스포츠맨십을 발휘한 거야.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스포츠맨십이 뭔데?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 우선 스포츠맨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규정을 해야 되겠죠? 스포츠맨십이라는 건 페어플레이 정신을 실현하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태도를 가지고 공정하고 진실하게 자기를 통제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차리고 관대한 배려의 태도를 가지고 이러면 그걸 스포츠맨십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포츠맨십이라는 것은 왜 필요할까요? 그건 대부분의 스포츠가 경쟁적인 성향, 아까 아곤이라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승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하지 않은 방법을 활용하면서까지 승리를 하려는 그런 욕망이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스포츠 자체가 엉망이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드러내고 싶어하는 탁월성이라는 것도 훼손될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들이 개인의 탁월함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을 거 아닙니까? 다리 걸고 팔꿈치로 때리고 이러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정신이 필요하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바로 스포츠맨십입니다. 현대 스포츠에서는 승리에 따른 보상의 크기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러므로 그 보상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경쟁성이라는 것도 심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스포츠 규범이나 규칙 이런 것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 이유로 현대 스포츠에서는 더더욱 이 스포츠맨십의 준수가 엄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로저 카이와시의 놀이 이론이라는 걸 공부를 했죠. 로저 카이와시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스포츠는 놀이로부터 분화되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놀이와 스포츠 사이에서는요,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즐거움을 추구한다, 그리고 규칙이 있다, 이런 것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이와 스포츠 사이에서는 그 구분되는 경계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실 내용이 바로 그건데요. 놀이와 스포츠는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놀이를 보는데요. 로저 카이와시에 따르면 놀이란 우선 재미나 즐거움만을 위한 행위, 이렇게 봅니다. 물론 스포츠도 그런 측면이 있죠. 재미없는 스포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스포츠 활동을 할 때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가 어딨냐고요. 하지만 놀이가 재미나 즐거움이 주된 목적이라면, 그래서 경쟁성이나 규칙성이 비교적 약하다면, 반면에 스포츠는 그 재미나 즐거움에 경쟁성이라는 것이 더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될 수 있고요. 따라서 규칙이 더욱더 엄격하게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죠. 놀이에 비해서는 스포츠가 훨씬 더 강화된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요. 놀이와 스포츠의 차이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스포츠가 놀이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심화된 경쟁성과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 시험 문제에도 이 정도로만 나올 겁니다. 이미 앞에서 다 했던 얘기인데 스포츠에서는 왜 도덕적인 행동, 스포츠맨십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놀이에 비해서 스포츠가 경쟁성이 강화되어 있다. 이건 했던 얘기죠. 대부분의 스포츠들은 게다가 아곤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탁월함을 드러내기를 요구를 하죠. 그리고 현대 스포츠에서는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경쟁에서 승리했을 때 얻어지는 보상의 크기가 크다고요. 당연하게 경쟁이 더 심화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스포츠가 가진 규칙을 어겨서라도 승리를 해야 돼.
이런 태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게다가 스포츠 활동이라는 것이 격렬한 신체 활동이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경기의 양상도 굉장히 격렬해지고 폭력성까지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그런 과정에서 스포츠의 규범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 화면에 보이고 있는 스포츠맨십의 필요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스포츠맨십이 실현되고 스포츠 윤리가 준수될까? 이것도 같이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우선은 그 스포츠가 가진 규칙을 준수해야만 하겠죠. 그리고 스포츠에 참여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려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함께 스포츠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예의이고 혹시 관객이 있다면 관객에 대한 예절이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공정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공평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스포츠 룰을 지키니까 너도 지켜라. 혹은 너가 스포츠 룰을 지키니까 나도 지킬게. 이런 것들이 공정한 거잖아요. 너는 스포츠 룰을 지켜. 나는 안 지킬 거야. 이러면 공정하지 않은 거고요. 바로 그런 공정성을 견지하는 태도, 그런 것들이 페어플레이인 겁니다. 페어플레이를 할 때 스포츠맨십이 실현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적대감의 발생을 억제하자라는 건데요. 상대 선수에 대한 적대감이 높아지면 스포츠 규칙을 어겨서라도 그 선수에게 위해를 가해야지라는 그런 욕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욕망을 억제할 때 비로소 스포츠맨십이 실현되는 거고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대표적인 기출 문제를 하나를 보시죠. 금방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지금 푸시는 건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인강을 잠깐 끄시고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푸셔야지 의미가 있어요. 이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자, 인강을 잠깐 끄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하고 오신 거 맞죠?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스포츠에서 가장 포괄적인 도덕 규범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스포츠에 여러 가지 도덕 규범이 적용되는데 그 중에 가장 폭넓은 포괄적인 규범이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를 낸 거네요. 답은 너무 쉬운 거죠. 1번에 규칙의 준수라고 되어 있네요. 규칙의 준수가 스포츠의 목적일까요? 규칙의 준수라는 건 스포츠에서 어떤 것을 실현하기 위한 하위 요소입니다. 그 규칙을 준수해야만 스포츠맨십이 실현되는 거잖아요. 답을 미리 말씀을 해버렸는데 이건 답을 얘기를 안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엔 아마추어리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순수한 스포츠 참여 정신 정도겠네요. 그렇다면 이것도 스포츠맨십의 하위 요소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상대방 선수를 왜 존중해야만 합니까? 그래야만 스포츠맨십이 실현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는 스포츠맨십이라는 것이 가장 포괄적인 도덕 규범이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 스포츠맨십을 준수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하위 요소들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번 2단원에서는 계속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출제돼도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